반갑습니다. 모든 경매 낙찰자가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꿈꾸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수업 시간은 대전 유성구 계산동 학항리 슈빌 학의뜰 아파트. 이름이 굉장히 어렵네요. 광고에 나오는 분 계룡 리슈빌입니다. 계산동 계룡 리슈빌 아파트 물건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하고 대전광역시는 조금 움직이는 게 좀 다르게 보였었습니다. 작년 가을쯤에 이쪽 세종시하고 대전을 좀 분석하다가 이쪽도 움직임이 일반 다른 지역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조금 정상화되면, 시장이 좀 정상화되면 분석해보자 이래서 그 뒤로는 제가 대전 쪽은 손을 안 댔는데 최근에 이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이제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용 면적 30.4평, 30.4평의 아파트입니다. 대지권 18.7평이고, 그리고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이다. 일괄 매각이라는 것. 그리고 사건 접수는 6월 14일 날 됐습니다. 2018년 6월 14일. 이때의 감정가는 한 이 정도 됐었다. 3억 3,500만원. 그리고 거의 한 10개월 정도 소요돼서 지금 2차 진행 예정입니다. 5월 28일 2억 3,450만원에 한 번 유찰됐고, 이 지역은 70%, 즉 30%씩 저감됩니다. 소유자는 김혜리, 그리고 채무자는 김종로. 나중에 등기 분석해 보겠지만 등기 현황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죠. 가족인지 아니면 제3의 어떤 다른 사람인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채무자와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채권자는 개인이다. 뭔가 여기까지만 보면 일반적인 은행이 아닌 좀 복잡하게 얽혀서 이렇게 경매에 이르지 않았나, 뭐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긴 아파트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파트의 형태를 봤을 때는 그렇게 건축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에 가까운 아파트다, 이렇게 보입니다. 방향은 약간 동쪽으로 보는 남동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문건 접수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채권자 소송대리 누가 이제 보증서를 제출하고, 경매는 이제 진행됩니다. 신청이 됐습니다. 등기 필증 제출되면서 이제 경매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감정평가했고, 현황 조사했고, 그리고 미체납 교부 청구, 그리고 채무자 누군가가 매각기일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뭔가 해결을 해보겠다. 보통 은행 이자를 내지 못해서 경매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 어떤 개인 채권자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들 간에 뭔가 그들만의 사정이 있는 채권 채무겠죠. 그래서 이게 해결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매각 연기 신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매각 기일 지정 신청 다시 채권자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채무자는 기일 연기 신청. 그들 간에 이런 반복되는 신청 행위가 있었다. 자, 이것만 봤을 때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사이가 굉장히 나쁘겠죠. 굉장히 나쁘다. 은행하고 보통 은행과 채무자 사이에는 그렇게 사이가 나쁠 게 없습니다. 어떤 대형 법인과 개인의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개인 어떤 채권 채무자 간에는 이런 감정이 굉장히 나빠진 그런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지금 이것은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 만약에 남아있는 낙찰자의 부담이라고 해봐야 명도 행위밖에 없겠지만, 특수한 권리관계, 토지만 경매에 나온다든가, 또는 건물만 나온다든가, 또는 지분만 경매에 나와서 낙찰을 받는다든가. 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어떤 사적인, 어떤 개인적인 얽혀있는 관계의 속에 나도 뛰어드는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들 간의 관계가 낙찰자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가 누구인지도 꼭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아파트 물건이다 보니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채무자 사건 열람 복사 신청됐고요. 뭐 신문 공고료 청구서 제출, 뭐 진행 과정에 있어서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채권자 부동산 매수 신고 제출서 있습니다. 등기 상황이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만약에 낙찰이 된다면 어느 정도 선에 낙찰될 것인지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분석하겠지만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볼 채권 채무자가 나와 있는 등기 현황에 대한 분석이 되게 궁금합니다. 자, 25층 중에 13층입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은 11년, 대략 8년 정도 된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높죠. 토지는 7천밖에 안 되고 온수 보일러에 의한 난방 설비, 개별 난방 설비. 자, 그 아파트에 대한 일반적인 주변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서술해 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자체 매각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경매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개인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어떤 경매 기일 연기 그리고 속행 신청이 반복되는 뭔가 그들만의 복잡한 그 문제가 있었다. 자, 그것이 이 사건 낙찰 받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는 두 번째, 자, 등기 현황 분석과 그리고 점유자 현황 분석할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점유자 보시겠습니다. 점유자, 누가 점유를 하고 있는가? 폐문으로 해당 관청에 전입세대 확인한 바, 문은 잠겨 있었고 소유자 김혜리 세대가 전입되어 있다. 소유자 김혜리 세대. 그리고 점유 및 임대차 관계는 알 수가 없었다. 누가 신청하는 사람도 없었고. 자, 우리 문건 접수 내역에 봤을 때 임차인이 찾아와서 권리신고, 배당 요구를 한 내역은 없었습니다. 임차인은 없고 소유자만 살고 있을 거라고 강력하게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등기 현황 보겠습니다. 등기 보시면 굉장히 복잡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2017년 4월 5일 현재 소유자가 거래가액 3억 3천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살 때 가장 흔한 그림입니다. 대출을 받고 매매를 한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 현재의 채권자, 개인 채권자 손동기 씨로부터 5천만 원을 근저당 잡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지 않은, 1년이 조금 넘네요. 한 1년 2개월, 14개월 정도 지나서 이 개인 채권자, 이 사람이 경매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낙찰되는 가격이 결국은 이 채권을 제하고 나면 자기의 채권 범위 안에서 낙찰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매수 신고서를 제출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권리 자체는 간단합니다. 경매에 이르는 것도 이 개인과 이 두 사람, 채무자가 중간에 있을 겁니다. 이들 간에 돈 5천만 원 때문에 생긴 어떤 감정의 골로 인해서 이렇게 경매에 이르게 되었다. 자, 제가 준비해온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계룡 20일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만약에 낙찰을 받는다면 어떤 인수가 할 부담이 있는가? 등기상의 하나은행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는 모두 말소될 것이며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개인 채권자 손동기 씨 근저당도 저당권도 소멸됩니다. 자, 그리고 관리비, 입찰가 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관리비 연체가 뭐 없을 수도 있고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채무 상태가 굉장히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예. 하나은행이 움직이지 않은 거 봤을 때 이자 연체가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단지 감정의 어떤 그 싸움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관리비 연체가 안 돼 있을 수는 있지만 낙찰을 받는다면 명도 과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든 적든 확인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각종 공과금 관리비에 포함 또는 별도 확인하시면 되고 누가 거주하고 있느냐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었다. 그리고 폐문대에 있어서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소유자 세대만 전입돼 있었다. 자, 명도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명도 대상자는 결국 소유자 세대가 될 겁니다. 소유자 세대. 잔금 납부 이래서 한 3개월 정도 될 것입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대화를 통해서
강제 집행하는 비용 비용 이하에서 대략 400 정도 그 금액 이하에서 협의해서 내보내는 게 최선이다. 그리고 명도 소송 관해서는 희박합니다. 낙찰자가 인수될 하자 부담 뭐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강제 집행 비용 이하에서 이사 비용 정도 들어갈 것이다. 뭐 그 정도만 예상하고 낙찰가를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 시장 매물 확인하겠습니다. 계룡 리슈빌 동평형대 아파트 3억 5천, 3억 5천 5백, 3억 5천, 3억 2천 5백. 이건 저층입니다. 저층 최저가 3억 2천 5백이고요. 그리고 저층 3억 4천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층은 3억 5천. 지금 감정가가 3억 3천 5백입니다. 500이고 대략 한 3억 4천 정도가 실제 거래한 가격이 아닐까. 이 정도 가격이 가장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실거래가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9년도 동평형대 물건은 현재 없습니다.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19년 거래 내역 없더라고요. 없어서 2018년을 찾아봤습니다. 18년은 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했던 2018년 10월 거래 내역입니다. 로얄층인데 3억 3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비슷한 로얄층인데 3억 5,500 있었고요. 이건 조망이나 인테리어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도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3억 3,500도 있고 가장 무난한 게 3억 4천. 그리고 감정됐던 시점에 보면 3억 3,500이 있습니다. 거래 물건은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 기록은 없는데 매도하고자 하는 물건은 많다. 즉 이것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다. 이 정도는 뭐 감이 오시죠. 따라서 조금 낮춰서 3억 3천에서 3억 4천 사이는 거래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인근 낙찰 사례는 몇 개 있었습니다. 여기 유치권 신고했던 게 있어서, 자, 이것은 현재 이 물건에 여기 입찰자들의 생각이 우리와 같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 유치권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것은 빼고 여기에 있는 것들로 제가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18년 7월 23일 그리고 2017년 7월 31일 이렇게 최근 한 2년에 걸쳐서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오투 그란데 미아 그리고 계룡 리슈빌 둘 다 11년대 건축이고 전용 면적은 36.1과 38.9 20층과 8층 남서향이고 거의 남향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2차에 다 낙찰이 됐습니다. 우리 지금 물건도 2차죠. 2차. 즉 100%에서 70% 이 사이에 낙찰가는 형성되고, 여기에 어떤 가격이든 들어오면 시세대로 주고 사는 매매보다는 경매로서의 이익이 충분히 있다. 시장의 가격 형성과 매수자들, 매수 희망자들, 이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이 안에서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것이 2차에 모두 낙찰된 것이고, 경쟁률은 5대1과 2대1입니다. 5대1과 2대1은 실사용자 시장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감정가 4억 400, 4억 2,800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은 이러했고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89.81과 93.12. 약간의 편차는 있고 시간적인 범위도 차이가 많습니다. 이 시간이 2017년이고 지금은 19년입니다. 이때의 아파트 시장과 지금의 아파트 시장, 이때 이 사이의 입찰자들의 생각,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같으냐? 경제적 환경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비슷할 겁니다. 대한민국 일반 상식을 가진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대전에 저 동네에 사는 사람들, 그것은 비슷하겠지만 경제적 상황이, 환경이 달라지면 시장 참여자들, 특히 매수자들의 생각은 조금 바뀔 수 있고, 그 바뀐 것들은 이런 경쟁률과 거래 가능 금액 대비 낙찰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보다는 이 데이터가 좀 낮고, 건물은 이것이 현재의 건물과 더 가깝다. 거의 같은 건물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의 생각은, 계산은 91.28% 정도. 따라서 최저가
3억 3천을 적용하니까, 자, 하한가 3억 3천을 적용하니까 3억 223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상한가를 적용하면 3억 4천, 3억 1,135만 원. 즉, 3억 초반과 3억 1천 초반. 자, 아무래도 이것이 확률이 높겠죠. 이 금액 범위 안에서 낙찰가가 형성된 가능성이 가장 높다. 취득세는 여기 해당이 되겠죠. 6억 이하 85제곱미터 초과니까 1.3% 적용하니까 3억 천의 낙찰을 받았다 가정하면 취득세는 430만 원, 403만 원, 국민주택 채권, 등기비용, 뭐 기타 등등을 적용하고 명도비용은 그냥 넉넉하게 400 제가 잡아봤습니다. 했을 때 3억 1,800 정도의 정리가 된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신청,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